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금요일장 오늘 양대 지수가 하락입니다. 코스피가 소폭의 하락 나타내면서 어제 1% 중반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낙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 혼조세 및 조정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2차 전지주 시총 상위 위주로 일단 양호한 모습,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등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오늘도 특징은 되게 많은데, 지금까지 거의 했던 얘기예요. 이게 오늘까지가 기술적인 특징인 거고, 다음 주 화요일쯤이 이제 다시 변곡점인데, 예, 그때까지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실거래일수로 이제 2거래일, 3거래일이에요. 해외 시장은 급락이죠. 해외 시장 급락에 국내장은 원래는 상대적 양호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종목의 흐름이 좀 거시기 해서 일단 국내장도 약세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스닥 뭐 얘기 진짜 자주 얘기했잖아요. 매일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는 신고가인데 뭔가 좀 찜찜한, 애매한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했고요. 결국은 이제 밀렸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61선, 121선이 여기서 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반 경직성이 나오거나 여기서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장담을 하기보다는 확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다우. 근데 아침에 이게 조명 때문에 그린 거였는데 조명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요. 이종복이가 요새 눈이 안 좋아서 2차 전지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다우도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다우의 기술적 특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충분히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다우가 나는 지금도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조금 더 애매하다라고 보거든요. 요 공간이 조금 넓어요, 요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외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장은 다우가 요 날부터 빠진 거예요. 10하루 거래일 동안 지금 빠진 거예요. 다우는. 근데 다우가 지금 고점에서 빠진 게 대략 1500이거든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핵폭탄 맞을 때도 41,000에서 39,000 중반, 38,000 중반. 여기도 한 1500 정도가 1000에서 1200, 300이 빠진 거죠. 여기서부터 놓고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삼각형으로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은 신고가였지만 불안한 신고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다우도 얼추 오긴 왔는데, 반등이 나와도 이 고점을 넘어가기보다는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뭐 요 얘기 한 거고, 나스닥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왔는데 이거 여기서 시간 너무 빼면 안 되고 미스터 진단 참고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미스터 진단 나스닥하고 국내장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내가 원하는 대로 오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참 여기 미국장도 좀 몇 개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 종목들도 시간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미국장의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많이 빠졌죠. 미국도 가끔 이래요, 여러분. 그림이 상당히 안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수가 세게 못 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목장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플도 그림이 이제 조금 거시기해졌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오히려 다우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얘들이 이걸 치고 가기는 쉽지는 않단 얘기예요. 대신 약간 흐느적거릴 수 있지만은, 그러면 거기는 또 매수 타이밍이 또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마존 정도가 이제 차트는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
슬라도 조정받으면 이건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가 되는 패턴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실적 나왔는데 뭐 이런저런 걸로 많이 밀린 것이 요게 부담이고 애플 차트가 조금 애매한 거 정도 제끼면 미국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오늘 지표 나오는 것도 지표는 이따가 실시간으로 보고요. 우리나라 조금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걸로 저렇게 됐고 섹터별 주도주 강세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가총액이 조금 세지 않아서 종목 강세로 바꿨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이닉스가 결국은 20만 원. 이거 지난번에 뭐 자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밀릴 때는 또 거래량이 없이 밀리는 게 또 매력적인 거죠. 올라갈 때는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도 없었고 저항에 붙었을 때는 이 거래 없는 게 단점이 된 거고 지금은 다시 한 사나흘 밀렸지 않습니까? 거래 바닥이 나온 것이 오히려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다만 하이닉스도 지금 당장은 20만 원을 못 치고 갈 거예요, 아마. 대신이 중요한 거예요. 대신증권 말고. HEP, SP는 오늘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 차트와 추세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6만 원에서 2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종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자,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전체적으로 조정인데 선택적으로 일부의 주식들, 그죠? 가격 매력이 있고 뭐 유리기판에 들어가든 뭐에 들어가든 어느 정도 그 명분이 있는 쪽은 흐름이 나쁘지는 않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LG 엔솔서부터 이쪽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세게는 못 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흐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다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흐름이 오늘 하방 경직성이 나오거나 플러스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리고 에코프로 쪽도 에코프로 그룹이 어제 실적 발표 또 나오고 목표가 하향 또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실적 안 좋고 목표가 하향은 정상적인 기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고 다른 거에 비해서 반등이 약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악재 해소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포스코 퓨처 흐름이 나쁘지 않죠? 걔들보다는 조금 단이 높아요. 이것도 실적 안 좋고 목표가 하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실적 안 좋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면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에코프로 머리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에코프로 머리도 실적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오늘 개파락에 양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필에너지는 한 코멘트만 넣고 갈게요. 이렇게 2차 전지에서도 많이 빠졌고 실적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데도 하방 경직성이 양호하거나 반등 주려고 하는데 거래량, 매수세 유입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쪽은 또 추세 패턴이 양호하면 이렇게 튀긴 튀어요. 이거 추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딱 보시면은 올라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밑으로 급락도 안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한 코멘트 드려볼게요. 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다행히. 조선주 쪽은 목표가 상향이에요. 실적이 좋게 나왔고 오늘 목표가 상향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미포가 아침에 한 7, 8%씩 확 밀어버렸거든요. 위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를. 그래서 지금은 섹터별로 종목들이 강하고 양호한데 기사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주가의 위치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쪽은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고점에 있는 쪽은 좋은 기사가 나오는데 고점에 있다 해서 치고 가지도 못해요. 저점에 있는 것들이 악재가 나온다고 급락하지도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합리적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제약주도 오늘 많이 눌리거든요. 근데 제약주도 기술적으로 눌릴 수 있는 위치인데 이제 하나하나 옥석을 가리면 되긴 될 듯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장도
어쨌든 제약주도 단이 높은 데 있는 건 전체적으로 좀 약하고 SK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들어올라가고 얼추 지지권에 온 것들은 하방 경직성이 양호한 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나쁘다고 해서 각각의 그 섹터들이 무조건 그 방향 그대로 추종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 좀 미리 선반영됐다는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배터리주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역시 정리가 깔끔하죠.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누차 얘기하지만 연말장으로 이제 가는 거고, 연말장의 수익이 어디서 잘 날지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일단 선물은 340 돌파, 338 지지 체크라고 했잖아요. 돌파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시장 전략을 봤을 때에 비해서 좀 더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특이하죠. 근데 아까 시간 부족해서 나스닥 설명하고 우리나라 지수 설명 조금 기술적인 건 뺐지만은 이 시간에 어제서부터 한 열흘 정도 가면 그 기술적 설명한 거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보다시피 요 빨간색 선이거든요. 오늘 거길 찍었어요. 여기를. 지금 보면 거래량도 그렇게 그닥 크지가 않죠. 많지가 않죠, 여러분. 거의 관망세가 짙은 거죠. 보겠다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미국장 눈치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0 돌파, 338 지지 체크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하고서 짤막하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최근의 종합이 코스닥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를 보시면요, 최근의 종합이 거래소가 한 2620, 30에서 60, 78, 한 80여 포인트 되게 무겁잖아요. 딱 봐도 이평선들 저항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이렇게 이평선 저항이 촘촘했던 구간이 이쪽에도 있고 요런 데도 있는데 거래소 종합으로 따질 때 한 80여 포인트, 선물 기준에 한 10여 포인트가 최근 2, 3거래일 사이에 확 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종목들의 흐름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흐름이 많이 나왔고요. 바닥에 있는 건 옆으로 기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종합이 치고 가려면 반도체는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많은 악재 속에서 지금까지 두드려 맞고 버티고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올라갈 만하면 미국 빠지고 우리나라가 올라갈 만하면 미국 빠지고 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단점이 있어서 세게 못 치고 가는 거지 다른 거는 없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2차 전지만 보인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2차 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뭐 한 5,000번 이상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방어해주고 지수 끌고 가려면 반도체는 안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제약주는 추세가 되게 양호한 상태에서 이격을 좁혔으니까 그쪽도 봐야 되는 거고 등 그 최소 3대 축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제약 플러스 로봇이나 AI까지 확 들어가면은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고요. 대신 시간 지나서 11월 달, 12월 달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저쪽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은 높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짙은 눈치 보기 속에 이런저런 요인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딱 움직임이 좋을 만한 주식들만 지금 현재는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변곡점이고요. 그거에 때맞춰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화요일 변곡점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의 미스터 진단이 오늘 밤 9시에 진행됩니다. 전화로 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연말 수익률 어디에서 잘 나올지에 대한 고민, 미국장을 눈치 보는 관만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전략 알아봤고요.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오늘의 전략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였습니다.